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데이터 수집 원리의 두 번째 강의로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 그리고 광고 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가 모든 디지털 마케팅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이니 기본기를 익히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 스크립트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 차이를 알아가는 것이 이번 강의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리로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추적하는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강의를 단지 방법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를 추적하고 수집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같이 찾고자 하는데요. 왜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는지,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개의 챕터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를 왜 추적해야 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추적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추적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광고 스크립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변화된 데이터 수집 방식입니다. 과거라고 해도 불과 15년, 20년 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와도 지금 데이터 수집 방식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더 고도화되고 더 정밀해졌는데, 물론 지금의 데이터 수집 방식이 무조건 또는 절대적으로 더 뛰어나다고만은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상에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는데, 그럼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했었을까요? 5년마다 한 번씩 시행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표본을 선정해서 직접 가정집을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했었습니다. 또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설문조사를 권유하는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통한 면접조사나 직접 만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대부분의 자료조사는 직접 오프라인에서 행해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할 때면 어김없이 대통령 후보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설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로 그 의사를 묻는 전화 면접의 형태를 띤 조사 방법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통계를 내고 그리고 표준 오차를 설명해 얼마나 신뢰도를 갖는지를 함께 알려줍니다. 특정 대상만을 조사하지만 실제 결과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로 통계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은 그 방식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료 수집 방식이 문제가 있다거나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는 형태이니까 더 정확한 자료가 될 수도 있죠. 방금 말씀드린 전화 면접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 면접 등의 자료 수집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온라인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비용 등에서 월등히 뛰어나고 제약이 없는 것이 온라인 데이터입니다. 온라인 데이터는 모든 것들이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 흔적을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이죠. 가령 흔적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특정 광고를 보고 광고를 클릭해서 쇼핑몰에 방문을 합니다. 쇼핑몰에서 여러 상품의 사진을 둘러보기도 하고 리뷰도 확인해 보죠. 그러다가 특정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기도 하고 다시 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매에 대한 결정 후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 고객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고객을 특정해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흔적으로 남기고 그 흔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것이 온라인 데이터 수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고객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행동에 관한 정보들이죠. 오늘은 이 행동 정보를 수집하는 데이터 추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단순히 프로세스의 순서만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데이터를 추적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추적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드릴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는 가장 표준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이렇다라고 받아들이기보단 데이터 추적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디지털 광고에서는 데이터 추적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만약 우리가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관리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쇼핑몰 사장이라고 가정해보죠. 쇼핑몰에 고객들이 방문하고 구매를 할 텐데 더 많이 방문하고 더 많이 판매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니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들이 쇼핑몰에 방문하고 매출이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내 쇼핑몰을 홍보해야지만 사람들이 알고 방문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정 홍보를 할 순 또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막대한 자금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정된 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쇼핑몰을 홍보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객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 쇼핑몰의 운영자라고 생각하고 다음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첫 번째는 홈페이지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은 누구이고 구매 없이 이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고객들이 홈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물고 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그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홈페이지에 방문할 때 어떤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나요? 가장 홈페이지에 구매를 많이 하게 만드는 또는 가장 기여도가 높은 채널은 무엇이며 반대로 어떤 채널이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 쇼핑몰을 알고 들어왔는지
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what. 홈페이지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있는 페이지는 무엇인가요? 어떤 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물고 또 이탈이 가장 많은 페이지는 무엇인가요? what은 우리 홈페이지, 쇼핑몰에 방문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쇼핑몰만 개설해 놓고 고객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다면 안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value입니다. 구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채널은 무엇이고, 전환율이 높은 페이지, 구매 이탈률이 높은 페이지는 어떤 페이지인가요? 즉, 내 쇼핑몰에서 어떤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쇼핑몰을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쇼핑몰 사장님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한정된 마케팅 예산으로 쇼핑몰을 광고할 때 좀 더 정교한 전략을 세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과거의 마케팅과 같은 TV CF나 신문, 잡지와 같은 노출 위주의 광고를 하게 되겠죠. 내 쇼핑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채널에,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 전략의 실천으로 결국 우리는 실적을 낼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쇼핑몰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객에 대한 분석을 해야 그 다음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고객의 여정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은 네이버, 유튜브, 카카오 등을 이용하면서 온라인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이 광고를 보고 클릭을 해서 특정 사이트에 방문합니다. 노출된 광고를 통해 링크를 타고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나중에는 이탈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에 광고 스크립트를 삽입하고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크립트는 고객의 여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별도의 분석 툴을 활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확인을 하면 앞서 질문했던 who, how, what, value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노출되면 사이트에 방문을 하고 광고 스크립트가 작동을 해서 분석 툴을 통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과 같이 프로세스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계를 광고 노출이라고 적긴 했지만 꼭 광고일 필요는 없겠죠. 무엇이 됐든 간에 특정 채널에서 우리의 홈페이지가 노출되면 그 노출된 정보를 보고 사이트에 방문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사이트에는 광고 스크립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광고 스크립트는 대부분 카카오, 네이버, 구글과 같은 광고 플랫폼에서 제공하기도 하고 또는 분석 툴에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광고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게 되면 각종 데이터 분석 툴에 전송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코딩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데이터를 알아서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툴이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는 구글 애널리틱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툴입니다. 이런 분석 툴을 활용해 데이터를 확인하고 데이터 안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겠죠. 하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 쇼핑몰 광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쇼핑몰에서 더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등의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그리고 내 쇼핑몰 홈페이지에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쇼핑몰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면서 광고 스크립트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행동의 기록들이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도대체 광고 스크립트란 무엇이기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앞서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광고 스크립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광고 스크립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여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고 되어 있죠. 광고 스크립트는 고객의 여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기계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상의 다양한 광고 채널이나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서 각자마다의 광고 스크립트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발급받아서 홈페이지에 적용시켰을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에 방문한 순간 스크립트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고 고객의 행동 기록을 스크립트를 발급받은 광고 채널 또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축적되게 됩니다. 앞서 인스타그램의 예시를 들어드리긴 했는데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광고 채널 중에서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소셜 네트워크 채널인 페이스북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는 검색 광고라는 온라인 광고 상품이 있고 페이스북에는 네이티브라는 광고 상품이 존재합니다. 두 채널에서 광고가 노출되는 것을 많이들 보셨겠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 플랫폼과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광고 데이터인 노출수, 클릭수,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마다 데이터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이버와 페이스북은 각각의 스크립트, 페이스북은 픽셀이라 부르는데 이를 각각 개별적으로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스크립트와 페이스북의 픽셀을 우리 홈페이지에 삽입하면 홈페이지에서 행동하는 고객들의 데이터가 네이버와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도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광고 데이터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노출, 클릭수, 비용 등 이러한 광고 데이터 외에도 고객의 구매 데이터 등을 더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크립트는 프로그램 언어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메타데이터에 삽입해주면 작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에 동일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메타데이터는 헤드 사이에 붙여넣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석 솔루션인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스크립트를 발급받고 이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메타데이터의 헤드 사이에 붙여넣는 것이죠. 지금 화면 예시는 네이버이긴 하지만 각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홈페이지에 스크립트를 넣어주기만 해도 작동이 됩니다. 만약 네이버 광고 플랫폼에서도 데이터 확인을 하고 싶고 또 카카오 광고 플랫폼,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며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데이터 분석 솔루션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면 모두
각각의 스크립트를 각 채널에서 모두 발급받은 다음에 화면과 같은 메타데이터에 전부 다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각각의 스크립트를 전부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 광고 플랫폼에서, 또 카카오 광고 플랫폼에서, 페이스북 광고 플랫폼에서,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솔루션에서 모두 각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광고 채널이 아닌 분석 솔루션은 더 다양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솔루션의 사용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구글 애널리틱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 솔루션입니다. 역시 스크립트를 발급해 주고 있고, 이 스크립트를 홈페이지의 메타데이터에 넣어주면 고객의 데이터 추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특히 고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관심도를 파악해 준다거나 고객의 연령대, 성별, 위치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채널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추적해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코드가 스크립트의 예시입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의 스크립트 코드를 캡처해 봤는데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앞서 보았던 메타데이터 내에 넣어주기만 해도 작동되는 것이죠. 물론 홈페이지 관리자를 통해 메타데이터에 삽입해야겠죠. 만약 본인이 홈페이지의 관리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개발자에게 이 스크립트 코드를 문서로 만들어서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의 방법론과 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봤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 수집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 차이에서 출발한 데이터 추적 프로세스, 그리고 스크립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프로세스가 이것이고 또 스크립트는 이것이다 라는 내용 외에 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한지, 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